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문창극 역풍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폭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일간 정례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어제 42.7%까지 급락했습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2%로 치솟았습니다. 부정평가가 당시보다 더 높은 50% 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 문창극 후보 지명에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가 취임 초 인사 참사 때보다 더 강도 높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유무선 혼합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한편 새누리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창극 지명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70% 선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대로 가게 되면 재보궐선거는 문창극 찬반 투표가 돼서 참패하게 될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문창극 총리 후보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어느 중진 의원은 수십 표의 부결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라며 표결 강행 시 부결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던 여권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사실상 문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발언은 아니라고 했지만 서 의원이 친박 주류의 좌장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갔을 때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인재 의원의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좀 외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문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도 그렇고요. 또 청와대도 여론 속에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을 잘 살피시면서 아주 민감하게 이 판단을 더 신중하게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 후보 본인이 이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는 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에 기자회견 한번 하셨는데요. 네. 그거 가지고 지금 저는 그렇게 호전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해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청문 절차가 이제 요 정서 오면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 위협이 없는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를 내세워 이를 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 정서와 국가 정책에 동떨어진 칼럼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사과할 필요 없다.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에 이어 다시 한번 문 후보자의 역사관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제적 과반 출석의 과반 득표가 이루어져야 통과되는데 현재 제적 286석을 기준으로 새누리당이 149석이라는 점에서 단 6명만 이탈하더라도 동의안이 부결됩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권 기류 변화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 어제 여권 인사들과
몇 차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만 예. 저는 지난 16일 월요일 대통령께서 해외로 나가시면서 그때 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네. 제출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이런 식민사관 소유자를 어떻게 총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국민청문회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문창극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 주도록 네. 포기 수순을 밟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또 예. 제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이어 연구비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명수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요약해 본인 명의로 학술지에 발표하고 연구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한국교원대학교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논문은 김 후보자가 제1저자, 제자 이모 씨와 최모 씨가 각각 제2저자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지에 실은 이들 논문은 모두 죄자의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말입니다. 이번 논문 표절의 문제는 교수의 직위를 이용해서 제자의 이 논문 성과를 가로채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해운비리 연루 의혹이 검찰 조사에 의해 점점 이슈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에서 박 의원의 장남집은 물론 차량 속 가방에서 의문의 거액이 발견됨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인천 지역에서 18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해양연맹 부총재,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으면서 해양수산업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장남을 상대로 압수한 현금의 출처가 해양 관련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비롯해 부친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운업계의 전반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은 의원의 아들 자택에서 수억 원대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11일에는 박상은 의원은 자신의 차량에서 비서 겸 운전기사가 현금 2천만 원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그 운전기사 및 비서는 현금 2천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3천만 원이었고 이 돈 전부를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고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선급협회와 관련된 호화성, 로비성 외유를 한 박상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철저하고도 추상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730 재보궐선거는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큰 미니 총선입니다. 아직 후보군도 압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지만은 육사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판세를 짐작해봤습니다.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회의원 선거임을 고려해 광역단체장 여야 득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곳 중 서울과 부산 2곳 정도에서 야당 승리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노지민 뉴스피디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730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14곳입니다. 이 중 서울 동작을, 경기도 수원 3곳과 평택, 김포, 충북 충주와 대전 대덕의 경우 여야 후보들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먼저 동작을의 표심을 동작구를 통해 밀어볼 때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보다 16.5%포인트 낮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민심이 730 재보선까지 이어질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유리해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원래 새누리당의 지역구였고
이번 선거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의 지지율이 높았던 김포와 평택에서 새누리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원 세 곳에서는 기존의 해당 지역구를 차지했던 당이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우세를 보였습니다. 당초 민주연합 소속 의원의 지역구였던 수원 권선의 경우 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1%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역구였던 수원 팔달에선 남지사가, 김진표 후보의 전 지역구인 수원 영통에선 김 후보가 각각 앞섰습니다. 요컨대 수원 세 곳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민주연합이 2대1로 유리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충북 충주는 새누리당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는 충북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의 지역구였고 지사 선거에서도 윤 후보가 4%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대전의 경우 민주연합 권선택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지만 대전 대덕에서는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성유 후보가 3%포인트 이상 앞선 득표율을 기록하며 보궐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의 경우는 결과가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 해운대 기장갑은 얘기가 다릅니다. 부산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던 오거돈 후보가 이곳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해운대의 경우 서병수 당선자가 0.37%포인트라는 간발의 차로 오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오 후보가 해운대 기장갑에 국회의원에 도전할 경우 예측 불허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아쉽게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브라질 쿠이아바 아레나 판티날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리그 러시아전을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반전을 득점 없이 마친 우리나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주도권을 잡고 강력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반 10분 교체 투입된 이근호가 후반 22분의 역습 상황에서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슛을 날렸고 러시아 골키퍼가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는 6분 뒤인 후반 28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케르자코프가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알제리전을 승리한 벨기에에 이어 승점 1점으로 러시아와 공동으로 조 2위가 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낮 사이에, 충청북도와 경북 내륙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9도, 습도는 58%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